네. 어제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죠. 박홍배 의원이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들 국적은 어디였습니까? 하니까 김문수 장관 후보가, 김문수 후보자가 일본이지 어디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으니까 독립운동 했죠.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한심하다는 투로 막 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국무위원이 되시겠다고 합니까? 라고 했는데 제일 웃겼던 게 그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맞아요. 나 너무 웃겼어요. 진짜. 어제는 영상도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네. 자, 급하게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이 네. 급하게는 아니군요. 정례 조사였다고 합니다. 네. 정례 조사에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70.2%가 잃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네. 이제 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 70%밖에 안 나오죠? 이거는 70%도 불만이시군요. 100%가 나와야 정상이죠. 맞습니다. 네. 역사 교육을 대체 어떻게 한 것인가? 좌파들이 이제 역사 교육 현장에 끼어들어갔다 그러는데 그 여파가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나마 네. 워낙 선동에 저도 선동이 먹혔나 봐요. 혹시나 이게 좀 더 낮을까 봐 걱정했는데 70%에 앉아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만족하지 못하시는군요. 이게 말이 되냐 70%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수능에 이런 문제를 내야 됩니다. 네. 일제 시대, 그러니까 조선인의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나갈 네. 때 어느 나라 선수였습니까? 이거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좌파들이 과연 수능 같은 그런 중요한 이벤트 때 과연 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쟤네들도 저거 아마 거짓말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네. 약간 그래서 이게 역시 교수님이시니까 수능 문제로서 또 이게 발상을 하시는데. 그게 또 교육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지역별로 저는 이거 이제 약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은요. 네. 일단 연령별로 네. 20대 이하가 네. 72%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30대가 73.2%. 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나라 이런 건 맞지. 근데 이게 40대가 68%로 낮아집니다. 50대 65%로 낮아집니다. 딱 이게 어떻게 보면은 386과 약간 그 세력들 그리고 다행히 이제 60대가 다시 76%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역시 2030은 역시 젊은 층은 오히려 그 똑바로 역사인식 박힌 분들이 우리 후속 세대를 자라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예, 아니 40, 50대가 항상 문제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후퇴시키는 그런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50대라서 진짜 부끄럽습니다. 할 말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 저도 같은 교육을 받았을 텐데 대체 쟤네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됐나 생각도 들고요. 자, 이렇게 정신승리를 민주당은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승리를 하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을 안 먹히고 있는데 자, 우리 민주당은 우리 민주당. 네. 어쨌든 저 정치인들 민주당. 민주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굴하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어저께 이런 것들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법이라고 하는 당론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법이니까 내용을 조금 볼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법안은 일제의 지배 또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한 사람, 러일 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정쟁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한 사람,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 한가는 행위를 비방한 사람들. 깁니다.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에 유포한 행위 등등등인데 결국 그겁니다. 어저께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김문수 장관 후보자에게 물었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적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일본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은 역사 왜곡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간주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면 뭐 청문회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그쵸. 과거 발언 찾아가지고 조금 비슷한 거 있으면 그냥 때려 맞춰서 이 사람 이거 친일파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 임명될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요, 진짜. 이런 식이면. 아니죠, 이제 거짓말을 해야죠. 저는 그래서 보면 무시무시해요. 법안은 이런 역사 왜곡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임명이나 위촉을 금지한다. 아니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 4.3 사건을 누가 일으켰으면 조선시대가 나라가 있었냐 없었냐가 왜 고용노동부에 왜 필요한 건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제 보장할 때 뭐 국적을 막 자세히 물어보고 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아니고 일제 시대 때 뭐 했냐고 물어볼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거를 질문하는지 모르겠고 방통위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박 위원장한테 방송 관련해서 안 묻고 그냥 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그렇죠. 와, 진짜 이 친일 예전에 그 뭐 빨갱이 사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좌파가 그렇게 비판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일본 이제 친일 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빨갱이 사냥은 사실 그게 근거가 있었어요. 실제로 걔네들은 김일성의 주사파 이론에 경도돼서 진짜 뭐 6.25가 뭐 남쪽이 먼저 침략했다는 맞아요.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다. 그쵸. 이런 얘기를 하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친일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아니 지금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100년 전에 1924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뒤에 많은 일이 벌어졌고 6.25도 있었는데 그걸 다 까먹고 지금 여전히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는 느낌? 근데 실제로 이런 애들이 막상 일제시대 가면 친일파 할 놈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니까 그거는. 예.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권력에 대한 또 이 집착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데요. 이게 법안이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취지를 해놓고는 또 저는 이게 오싹했는데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 부정 역사 왜곡 방지위원회를 만들겠답니다. 그래서 헌법 부정 역사 왜곡 방지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일이 뭐냐? 누가 역사 왜곡 행위를 하는 사람인지 누가 동조하는지 판정하게 판정한다. 와, 큰일 났네. 그거 하면 어떡하세요? 저를 이게 만들어지면은 저도 판정하고 우리 서 교수님도 판정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디 가서 말하면은 누가 역사 왜곡 방지위원회에다가 저 사람 뭐 저기 종로에 사는 모 씨가 어디 화장실에서 뭐 혼잣말 하는 거 들었는데 저 사람 역사 왜곡 행위자 같은데요 신고하고 지금 이거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이미 창씨 예명을 하신 분이라서 옛날에 그래서 공직자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저도 뭐 이왕 하는 거 뭐 계속 친일 근데 발언 창씨 개명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60% 이상이 창씨 예명했는데 뭐 그런 것도 문제 삼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소급 적용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소급 적용한다고 해놨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법이 아니고. 만들어진 이유뿐만이 아니라 네. 그 만들기 전에 항의에 대해서도 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직자 못 나가게 하겠다 이런 거니까. 원래 이런 게 이제 학문의 장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는 그런 이슈예요. 예를 들면 일제 시대 때 근대화가 됐다 이거 같은 것도 식민지 근대화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근대화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미 친일파로 몰리게 되는 거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자, 우리 모닝커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일제강점기 없었으면 도대체 뭐 어디다가 빨대 꽂고 살았을까요? 역군요. 정말 신기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주적이 북한이고 북한이 저지른 많은 만행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천안함 사건 같은 거 여기에 대해서 막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일제 시대에만 지금 일본이 우리 주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한미일이 같이 협력해서 북중러를 막아야 될 그런 시대에 계속 반일을 하는 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죠.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의도는 그거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방탄이니까 방탄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계속 관심을 돌리는데 이게 헌법 부정 역사 왜곡 방지위원회 보면서 이 오사카 이게 정말로 이거는 이런 거 한번 만들어지면은요 계속 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보면 1980 조지 오웰의 1984라는데 보면은 아예 그 진리청이라고 있잖아요. 미니스트리 오브 트루스라고 해가지고 계속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법안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5.18 많았죠. 관련해서도 예. 뭐 왜곡하면 이제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뭐 그리고 윤미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안부 관련 단체 왜곡 뭐 금지법 이런 거 만들었죠. 그런 것도 만들었다가 이제 놀래갖고 뭐 우리가 반발하니까 처리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의 사상을 규정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게 이게 진짜 민주당의 민주가 맞는 것인지 정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지 오웰 1984 얘기한 게 이게 파시즘으로 가는 단계예요. 파시즘으로 가는.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뭐 이름에 민주는 들어갔지만 전체주의적인 모습. 사실 전체주의적인 모습이라는 게 지금 이재명 1급 체제도 전체주의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에 반대하거나
이런 목소리 나오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냥 일극체제 정당이 돼버렸다라고 전당대회에 나왔던 김두관 후보도 막 비판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식의 민주당 체제를 이제 우리 사회 전체로 확대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1984를 쓸 때만 해도 네. 진짜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할 거를 아마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얘를 가정에 쓴 건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국 예. 신당 대표라는 인간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직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거는 망언 중에서 망언이고 규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과 조국은 영혼의 짝인가요? 이재명이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어저께 이거 찍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신친일파 척결. 이거 플랜카드 들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네. 지금 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친일파. 딱 그걸 받은 거네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아직 독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 그러니까 저희 40, 50대가 교육 받을 때만 해도 항상 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일본은 우리보다 뭐 30년 앞서 있니 50년 앞서 있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워크맨을 만들 때 우리는 마이마이 같은 그런 후진 걸로 음악을 듣던 맞습니다. 세대거든요. 네. 근데 그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극대화돼서 이렇게 된 건가 좀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일본을 앞서는 시대고 그렇죠. 예,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좋은 반도체 전자제품 만드는 시대에 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반의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그 시절이 오히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가요? 아. 지금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위안부 범죄 이건 잠깐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이런 법이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안부 범죄 뭐 제주 4.3 사건 세월호 침몰 사고 이런 거 왜곡한 발언하면은 처벌하는 법을 만들다가 다 이제 이런 표현의 자유 위배된다 해가지고 그 법안들이 다 이제 뭐 폐기가 됐는데 하나 남은 게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법에 들어가 있는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엄청 셉니다.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조항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 결국 신설이 됐는데 지금 이거를 저는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은 이걸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것도 저는 5.18의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위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5.18을 이제 참여했던 분들이 외쳤던 그런 자유민주주의 네. 국가 이거에 완전 외배되는 거죠. 그렇죠. 외배되는 거죠. 네. 5.18 정신을 부정하는 5.18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걸 다 폐기한 게 아니라 이런 게 하나 있고 지금 그래서 친일 역사 왜곡 방지 뭐 이런 법을 하려고 한다는데 지금 이게 친일 역사 독립이면 거의 100년도 더 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우리 이 광복 이후에 뭐 나라 세운 이후에 뭐 6.25도 있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상언은 아직도 계속되고 아까 조국 대표가 뭐 독립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휴전 상태인데요. 휴전 상태고 국군포로들도 아직도 있고 북한은 핵도 있어요. 핵도 있고요.